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치단체들이 투표 기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지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비로 인해 무너지고 물에 잠긴 피해 지역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공모직에 도전하거나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가족 시대를 맞아 복수박이라 불리는 미니 수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광주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모바일 투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손쉽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참여율은 넘어야 할 벽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산 엠보팅은 광주 광산구가 2년 전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동네 축제 때 개선했으면 하는 점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것까지 다양한 질문을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투표도 하고 댓글도 달아놓습니다. 처음보다 참가하는 주민들이 제법 늘어서 회원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에 의견을 주고 싶을 때 창구들이 너무 적었는데 이렇게 투표로서 내 의견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다. 서울시에서 시작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광주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광산구에 이어 광주 남구도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고 광주시도 모바일 투표 기능을 탑재한 어플리케이션을 7월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의 주민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도 참여하는 주민이 수십에서 백수십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아 만들어 놓고도 고민입니다. 패널을 구성해가지고 설문을 돌리기 때문에 광주를 대표하는 모집단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계에 대한 어떤 신뢰성들이 담보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 지방자치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성패 여부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시민 참여 정책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예산만 들어간 예물단지가 될지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공모직에 잇따라 도전하거나 선임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으로 2달 전 그린카 진흥원 본부장으로 임명된 노모 씨가 최근 정무특별보좌관 공모에 응모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문혜옥 전 효령 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앞서 광주시의 장현 전 정무특보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오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업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주남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 새누리당의 심재철 국회 부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자동차 100만 대 사업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낮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비는 오늘 낮에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10에서 4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돌풍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90% 이상을 보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높음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순과 고흥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구름이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낮 최고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곡성이 27도, 구례가 26도, 보성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지반이 이미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양 중로거나 바천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 여러 대가 강물에서 흙을 퍼올리자 한때 무리범람에 통행이 금지됐던 도로가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 추가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도로가 이번 폭우에 또다시 물에 잠기자 긴급 점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도로 옆에 만들어 놓은 펌프 시설이 빗물을 제대로 뺄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배수 펌프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지역 고령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위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수위 상승에 따라서 여기가 좀 하천 여기 통로박 수위가 좀 올라가는 침수가 되는 상황이 한 번씩 발생이 됩니다. 하천이 범람해 도로가 물에 잠길 경우 운전자들이 물에 빠질 수 있는 하천 옆 하부도로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침수를 막기 위한 잡초와 쓰레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가 하부도로인데 그 광주천이 범람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그 하부도로가 잠깁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사람들 통행을 제한하는 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오는 6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추가로 예보된 상황.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8달 전 공식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장맛비의 누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어린이 문화원과 체험관 등 10여 곳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고 주말을 맞아 전당을 찾은 일부 관람객들이 빗물에 피해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화전당은 2,500톤의 빗물을 받아 광주천으로 보내는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개관 이후 누수 현상이 벌어지자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0월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 분야 재해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하고 오는 10월까지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자체 점검반을 운영해 여름철 재해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기아는 최근에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패에 빠져 7위로 처져 있는데 잦은 실수와 선발진의 구멍을 메우는 게 가을 야구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6연승 뒤에 4연패. 기아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다 잡았던 LG전은 집중력 부족으로 연장 끝에 역전패하면서 상승세가 꺾이더니 주말 넥센전은 경기 막판 실책이 겹치면서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천정 넥센의 최근 9연패. 최근 복귀한 임창용은 보크와 폭투 등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주 5위까지 상승했던 기아는 33승 1무 41패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중요한 순간에 잇따라 실책으로 경기 흐름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양현종과 헥터 지크로 이어지는 선발진 이외에 4, 5 선발에 구멍이 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불펜진이 임시방편으로 메우고 있지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선발은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할 수 있다지만 두 자리가 비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면 아직 절반 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기아로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최근 8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때리는 나주환을 비롯해서 김주창과 필, 이범호 등 공격력이 버텨주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결국 윤성민과 김준우 등 선발 투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가 5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는 기아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주찬 선수가 기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2016 프로야구 올스타 선수로 뽑혔습니다. 김주찬은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 최종 합계 결과 53만 5천여 표를 얻어서 나눔 올스타 외야수 부문 3위로 선정됐습니다. 김 선수는 올 시즌 3할 4푼의 타율에 10개 홈런과 53개 타점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은 오는 1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공예품과 디자인 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판매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상품 가운데 지역성과 독창성, 가격 부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36개 공방의 작품과 14개 기업의 우수 디자인 상품을 다음 달까지 할인된 가격에 특별 판매하는 공예 블랙위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에서 불이 나 버스 기사 62살 고모 씨와 승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룬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버스 기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모 건설회사의 사업관계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한 달 사이 2차례 모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 건설사의 구체적인 혐의점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건설사에는 전직 공무원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 시민대책위가 채용비리가 발생한 동아여중고 이사진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사학법인협의회 성명에는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며 학교 이사진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의 정상화와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교육청 위탁 채용 방식에 대해 사학법인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가 실습도 받지 않은 교생 실습생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한 사립여고 실습교생 A씨는 폐결핵 진단으로 4주간의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해당 학교는 마친 것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 교생은 교장 지인의 자녀로 밝혀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징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립학교의 채용비리 어제 오늘 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지난 30일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광주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장영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한 사립학교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또 돈을 받으면서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교조와 또 교육청이 또 시민단체와 함께 근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는 사립학교 비리를 이 기회에 한번 끊어보자 이 생각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에서 사립학교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서 위탁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는 것, 그리고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어내고 사립학교가 온전하게 국민들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오랜 시간 골마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광주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립학교 개혁 없이는 광주 교육의 발전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주는 부실한 영세 사학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립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정치권과 결탁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교육청을 압력을 형성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신교사 채용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상의 문제, 권한의 문제에 해가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번엔 좀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이 와중에 광주 사립학교 법인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 뭐 한두 군데다, 또 사립학교를 규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성명서를 내는데 대책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학교 낭암학원이 교사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석 달 사이에 이러한 비리가 32개 학교 법인 중에서
4개 법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남아학원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번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건전하다고, 모든 사립학교는 건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자숙하고 자정 결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탐욕과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사학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대책위의 활동이 정말 막중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교육당국과 정책권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게 좋을까요? 사립학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숙하고 교육청에 신교사를 채용할 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신교사 채용한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학법인 관계자의 친인척이나 교육청 관계자의 친인척이 나왔을 경우는 현미경 조사를 실시해라. 그래서 문제가 되면 바로 잡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학법인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있고요. 정치권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위탁 조례를 제정할 것,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지역의 교육의 청결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수박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소가족 시대 수박 한 통 사면 다 먹을 수도 없고 남기기도 뭐해서 불편한 사람들에게 요즘에 미니 수박이 인기라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제철 수박 수확이 한창인 광양 진월면의 집단시설 원예지구. 모양은 영락없는 수박이지만 크기는 딱 멜론 정도인 소형 수박이 한 개 한 개 상자에 담겨집니다. 미니 수박으로도 불리는 복수박입니다. 핵가족 시대를 겨냥해 개량된 종자인데 면적당 수확률도 높아 요즘 산지 최고 인기 품종입니다. 일반 수박은 한 주에 한 개 달아가지고 철거하는데 이거는 3개 달고 하고 뒷수박도 더 좋아요. 최근에는 출하량도 판매량도 크게 늘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차별화의 핵심은 역시 크기였습니다. 이거는 좀 크니까 이거는 이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딱 먹기가 좋죠. 적은 수박은. 복수박의 또 하나 강점은 바로 당도. 복수박과 일반 수박의 당분을 직접 비교해보니 각각 13.3과 11.7 브릭스로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을 4배나 확대한 진월면의 장목반은 내년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목도 변화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가볍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 속에 복수박에 쏠리는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시급 대비 3.5%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시내버스 파업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비정규직 운전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등은 TF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적 요구인 시급 10,000원의 실현을 첫 단계로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최소 13%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합의하에 조속히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열 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바로 소방공무원입니다.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뒤에 오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겠죠.
소방당국은 지난 연말부터 지역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와 협약을 맺고요. 소방공무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소방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병력이 외부에 알려질까 걱정하거나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도움을 주고받도록요,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나주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나주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협약을 맺어 민선 6기 시장 공약 이행 여부를 주민 배심원단이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에 주민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배심원 토론회와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40여 건에 이르는 강인규 나주시장의 공약을 집중 점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정비용 부품 산업과 튜닝이나 디자인 등 자동차 판매 이후의 서비스 시장을 포괄하는 용어로 광주 협의회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4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가 지역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직장과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마을이 전라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대회에서 체험 소득 분야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국성공장 나눔회가 소외 이웃을 위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장성군이 장성역 KTX 정차를 기원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올해 호남 지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47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 금액은 5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78%였던 분쟁 조정 성립률은 올해 88%로 10%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분쟁 조정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분쟁 조정이 무료여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8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장 선거가 치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한 차례 무산 끝에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치르되 그 전까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원구성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양당의 입장이 의석수에 따른 배분 방식과 자율투표 방식으로 갈린 가운데 더민주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에서 선거가 일정대로 치러질지는 불분명합니다.